테스트 일단 우리가 좀 문제가 익숙해지고 할 때까지는 오늘은 테스트가 30분짜리인데 이유가 오늘 이 집합의 연산을 배우면 일단 여기 교재 부분은 여러분들이 끝나고 한 30분 정도 복습 겸 해서 한번 유제는 풀어보세요. 쌤이 예제는 다 풀어줄 테니까. 그리고 남은 30분은 이제 테스트를 보고 내고 가십니다. 알았어? 테스트만 1시간 보면은 못 푸는 게 많으면 시간만 붕 뜨겠지. 그지? 그러니까 복습하는 시간까지 좀 줄 테니까. 그래서 합집합, 교집합 봐봤어? 합집합이 뭐라고 돼 있어? 두 집합이 있으면, 집합이 여러 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두 집합이 있으면 두 집합의 원소를 다 합쳐놓은 거야. 말 그대로 합. 그지? 그러니까 덧셈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진짜 둘을 합한다. 알았어? 둘을 합한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합집합이라고 하는데 대신에 집합은 원소가 겹치면 한 번만 쓰는 거지. 그지 않냐? 그지? 1이 두 번 나오면 우리 한 번만 사용하잖아. 그래서 집합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1, 2, 3이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이 2, 3, 4, 5가 있어. 그러면 기호로는 우리 기호 자체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릇에 담는 것 같은 모양이지. 합집합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일단 기호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거 익숙해지는 연습부터 해야 돼. 이 말은 A랑 B를 합해라. 그러니까 이 원소를 다 한 군데다 다 담아라. 대신에 중복되는 건 한 번씩만 적는 거지. 그럼 뭐겠어? 1, 2, 3, 4, 5가 되는. 이게 합집합이야. 그러니까 A 또는 B에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A 또는 B가 해당되는 거야. 아시겠죠? A 또는 B.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A 교집합 B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말은 그러니까 교차한다. 교차로. 그 교자랑 똑같은 거예요. 알았어? 그러니까 공통으로 A하고 B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걸 뽑아내라는 얘기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뭐예요? 공통 들어있는 게 누구야? 2하고 3이 공통으로 들어있지. 그러니까 얘네도 집합이야. 이해됐어? 그럼 당연히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봐봐. 우리 부분집합 배웠으니까 A는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맞아 틀려? 요 A는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맞죠? 왜냐하면 A 합집합 B는 A, B를 다 긁어 모은 거니까 당연히 그 안에 누가 있어? A도 있고 B도 있겠지. 알았어? 그럼 반대로 A 교집합 B는요? A 교집합 B는 누굴 갖고 온 거야?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거야. 그럼 반대로 얘네들이 누구의? B의 부분집합. 얘가 A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부분집합 배웠으니까 알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누적이 되니까 개념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게 A 합집합 B랑 A 교집합 B다. 알았어? 그 밑에 세 번째는 서로소인데 서로소란 단어는 우리가 자연수에도 있어. 서로소란 단어. 알고 있나? 두 자연수 X랑 Y가 서로소다. 이건 어떨 때 서로소라고 그래? 두 자연수 숫자가 서로소라고 할 때. 우리 뒤에 명제 가면은 중학교 때부터 배운 모든 수학 지식이 다 나오거든? 그러니까 니네한테 그걸 물어볼 거야. 그게 명제 단원이 어려운 이유야. 알았어? 그러니까 그때 쌤 이게 무슨 성질이었죠? 그런 질문 많이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줄 때 잘 알아놔. XY가 서로소란 단어는 이런 거야. 두 숫자가 있잖아? 그럼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게 서로소인 거야. 자연수에서 서로소는. 그러니까 수학에서 이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자연수일 때 한 번, 집합일 때 한 번. 그러니까 이건 이미 중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서로소란 단어는 뭐라고?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야. 근데 집합에서는 A 교집합 B가 아무것도 없는 걸 서로소라고 그래요. 둘이 서로소 관계다. 알았어? 그럼 두 집합이 서로소란 말은 뭐라고? 교집합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그림 봐봐. 둘이 떨어져 있지. 겹치는 것 없이 떨어져 있잖아. 그게 이제 서로소란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오른쪽으로 갈게요. 그 합집합과 교집합 성질이야.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이거 여기 한 장 반만 해도 개념은 많이 들어있어. 근데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야. 봐봐. 첫 번째 개념 2에 있는 거기 있는 번호 써 있는 애들은 다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외우면 절대 안 된다 했다 내가. 자, 1번 A 합집합 A는 A다. 너무 당연하죠. A랑 자기 자신 합집합하면 그냥 자기 자신이겠지. 원소가 추가되는 게 없으니까. 교집합도 마찬가지고. 2번 A 합집합 이거 기호가 뭐였어? A 합집합의 요거 공집합이지. 생각해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니네가 이 다음을 쓸 수 있어야 돼. 이게 문제로 나오거든. 다음 중 맞는 걸 고르셔 이렇게. A 합집합의 공집합 뭐야? A랑 공집합이랑 합쳤지. 그럼 뭐겠냐? 합친 게 들어간 게 없는데 그럼 A 그대로겠죠. 오케이? 그러면 자 해볼까? 요건 어때? A하고 공집합이랑 교집합을 했어. 뭐겠어? 없지 아무것도. 공집합이잖아. 그죠? 공집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A 합집합에 A 교집합 B라 그랬네. 쌤이 분명히 방금 니네한테 이거 하면서 이거 해줬다. A는 누구의 부분집합이냐면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고 반대로 A 교집합 B가 A의 부분집합이었어. 그지? 누가 더 큰지 생각해봐봐. A 교집합 B야. 어떤 원소였어?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거였지. 걔네들하고 A랑 합쳤어. 뭐가 될까요? 덧셈이 아닙니다. 원래 내가 갖고 있는 걸 누가 주려고 하면 나는 받지 않는 거야. 알겠지? 집합은 그런 거지. 내가 만약에 이걸 갖고 있어. 근데 누가 나한테 이걸 주려고 그래. 집합을 합집합한다는 얘기지. 그럼 이거는 한 개만 놔두고 다 버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 생각해봐. 누가 쌤한테 이걸 줬어. 근데 난 이게 있다? 똑같은 게 있어. 그럼 두 개를 하는 게 아니라고 집합은. 그냥 얘 그대로 갖고 있을 거야. 그럼 추가되는 게 있어 없어? 없다고. 오케이? 그러면 A 교집합 B는 이미 A 안에 들어있거든? 그럼 합집합을 해봤자 전혀 의미가 없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A 교집합에 A 합집합 B. 연산도 우리 그 숫자 연산처럼 괄호를 먼저 하는 거야. 이거 먼저 하는 거야. A 합집합 B 뭔지 알지? A랑 B랑 합쳤어. 그거랑 A랑 공통인 거야. 생각해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봐도 돼. 가장 기본 벤 다이어그램이 이거거든요. 알지? 교집합이 있든 없든 이걸로 먼저 시작하면 되거든. A 합집합 B가 여기에요. 그지? A는 어디야? 얘잖아. 이미 여기 들어있지? 그럼 둘의 교집합이 뭐야? A 합집합 B하고 A하고의 공통인 부분은 A 자기 자신이죠.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걸 판단하는 연습을 오늘 해야 돼. 그래서 쌤이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 저런 거 연습하라고. 알았냐? 저게 버벅거리면 큰일 납니다. 알았지?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합집합, 교집합의 성질인데 밑에 개념 3에 보면 집합의 연산법칙이라고 있죠. 이게 이제 아까 쌤이 잠깐 이야기했던 이런 애들이야.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알았지? 자, 교환법칙부터 하나씩 볼게요. 단어에서 이제 의미를 찾으면 돼. A 교집합 B나 B 교집합 A나 A와 B의 공통, B와 A의 공통. 같은 말이지 뭐.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교집합 돼. 그래서 이게 무슨 법칙? 교환을 했으니까 교환법칙. 우리가 3 더하기 4하고 4 더하기 3이 똑같은 거지. 그지? 그런데 모든 연산이 교환법칙 성립하는 건 아니야. 집합에서는 두 개만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합집합이랑 교집합만 가능합니다. 알았지? 합집합이랑 교집합만 된다. 뒤에 가면은 차집합을 배울 거야. 뺄셈이 아니야. 이거 A-B 이렇게 읽으면 안 돼. 무식한 게 알았지? 집합은 A 차집합 B 이렇게 부를 건데 우리 뺄셈이 교환법칙 됩니까? 뺄셈. 안 되지 당연히. 그러니까 집합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호 자체가 뺄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알았어? 그러니까 되는 건 뭐밖에 없다. 교집합, 합집합밖에 없다. 알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합법칙인데 결합법칙은 같은 종류일 때. 봐봐. 거기 결합법칙 가로 2번에 보니까 같은 종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합집합, 합집합이죠. 그지? 여기 다 한 가지 아니야? 합집합만 있지? 그럼 뭐하고 똑같냐? 내가 A랑 B를 합집합을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나는 B하고 C를 합집합 한 다음에 A랑 할래. 같은 말이죠. 알았지? 그리고 교집합도 마찬가지야. 같은 종류일 때 된다고. 알았어? 집중 안 했다가 또 이상한 짓 하지 마라. 연산 설명 잘 안 듣고 그냥 혼자 하다가 소설 쓴다니까 막.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연산을 하고 있어. 쌤 그래놓고 답이 안 나와 이런다고. 지켜야 될 약속이 있잖아. 그 약속도 지켜가면서 해야 돼. 같은 종류만 바로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게 똑같다는 거지. 알았죠? 세 번째 분배법칙에 별표 해놓으시고. 분배법칙이 이거예요. 이것만 하고 뒤에 문제랑 연습해보고 쉴 테니까 집중해. 좀 또 눈 풀리고 지금 막.
자, 분배 법칙인데 이게 아까 분배 법칙이었지. 선생님 요거 안 지고 그대로 해줄게요. 자, 봐봐. 어제 21반 애들도 똑같이 설명 들었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분배 법칙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요. 봐봐.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하는 거지. 지금 보면은 곱셈 위치랑 덧셈 위치 똑같이 보여? 그럼 어떻게 되면 돼? 해봐봐. 3 곱하기 A였어. 3 곱하기 A 이렇게 했지? 그럼 집합은 어떻게 하면 돼? A 교집합 B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A 교집합 B 해볼게. A 교집합 B다. 그다음 얘는 뭐였어? 3 곱하기 B였지? 그러니까 이 연산은 무조건 한 세트야. 이게 하나의 세트고, 그죠? 그거를 너랑 하냐 차이지. 그래서 너도 한 세트고 B랑 하고 C랑도 하는 거야. 해보자. A 교집합 C를 했어. 알았지? 그리고 가운데 연산은 누구냐면 요거였죠. 요게 가운데.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요거 합집합 기호가 들어가야 돼. 이게 분배 법칙이야. 자, 우리가 이걸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배웠어? 중학교 때. 이거를 식을 변형할 때 어떻게 했어? 이거 빨리. 좋아요. 이거 했죠. 이게 인수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봐봐. 문제 풀다가 이런 애를 만나잖아? 알았지? 이거 막 간단히 하는 거 할 거야. 이런 애를 만나면 공통인 거 보이죠? 공통인 걸로 묶어낼 수도 있어야 돼요. 알았어?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이해됐지? 이걸 딱 보고 나서 얘를 거꾸로 이걸로 만들 수 있어야 돼. 그것까지 연습이 돼야 돼. 알았니? 딱 봤을 때 공통인 게 있잖아. 그럼 그걸로 묶어내. 인수분해하고 똑같지. 그 다음에 남은 거 적어. 남은 거 적고 가운데 거 갖다 써. 알았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연산이 된다. 알았어? 여기까지가 분배 법칙이에요. 자, 뒤로 가서 이제 여집합, 차집합은 쉬는 시간 하고 할 테니까 이 방금 했던 집합 연산으로 연산하는 것만 해보고, 맞지? 쉴랍니다. 근데 이제 원래 저 합집합, 차집합이 같이 들어가는 걸 연산이 막 나오거든. 거기, 그러니까 차집합까지 하고 이제 연산이 들어가니까 그건 이따가 하기로 하고, 26쪽에 오늘 테스트에도 이런 난이도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점점 이제 쌤이 이런 대표 유형 정도 수준의 문제는 계속 줄일 거야. 첫 시간에는 좀 많이 넣었는데 줄일 거라고. 여러분들 정답을 보니까 준수 8장을 낀다는 건 자겠다는 얘기지. 8장 낀 놈 치고 내가 못 버틴 놈은 별로 못 봤네. 8장 끼고 가만히 있어. 그래 놓고 이따가 테스트 보면 모르겠다고 징징대겠지. 노력을 안 했는데 모르는 건 죄야. 무식은 죄라고. 명심해. 노력했는데 모르는 건 죄가 아니야. 알았냐? 내가 그랬지. 이걸 듣고 테스트를 볼 때 모를 것 같으면 내가 알려주는 모든 걸 받아 적으라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풀으라고. 알았냐? 정말 맘 같아서는 이 촬영한 거 클리닉 시간에 바로 볼 수 있게 해주고 싶은데 쌤이 저걸 정말 빨리 올려도 5분 안에 안 올라가요. 알았지? 그러니까 최대한 점점 시험 볼 때 내가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지게 공부를 해야지. 집중해라. 알았지? 자, 거기에서 보면은 26쪽에 대표 유형 1번은 그냥 그 집합을 구하라는 거니까 이런 애들 만나면 무조건 원소부터 찾으세요. 거기에 A는 1, 3, 5, 7 나와 있는데 B는 지금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지. 이거 원소 위에다 쓰라고. 1에서 10 사이인 3의 배수니까 3, 6, 9 이렇게 쓰라고. 알았지? 써놓고 해야 보여. C는 20의 양의 약수예요. 뭐죠? 1, 2, 4, 5, 10, 20 걔네들을 위에다 적어놓고 이제 보는 거야. A 합집합 B, 뭐 A 교집합 B 그럴 때 찾는 거지. 알았어? 그런 식으로. 근데 이런 애들은 이제 시험에 안 나오겠죠, 당연히. 이건 기본 계산 그 개념이니까. 알았어? 이따가는 요 문제들을
쭉 풀고 테스트를 보라는 뜻입니다. 알았죠? 집에 가서 숙제는 워크북을 하시면 되고. 알았지? 쉬었다가 여집합, 차집합 할게요. 알았지? 여집합, 차집합 여기만 하고 이따가 개별 질문 받을게. 따라서 여기다가 C라고 적거든요. 위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A가 아닌 거야. 그럼 생각해봐봐. A는 A고 A가 아닌 게 있으려면 어떤 전체 테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이제 전체 집합 보통 U라고 많이 쓰거든요. 절대 이걸 벗어나지 않아. 전체야. 전체고 A가 이렇게 있으면 A가 아닌 집합의 원소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고? A의 여집합이라고 부른다. 알았지? A가 아닌 것들을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당연하죠. A하고 A 여집합은 공통인 게 없겠지. 맞아요? 당연히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공집합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A하고 A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해봐봐. 지금 A 봐봐. 그림 봐봐. A랑 A 여집합을 합집합을 했어. 그럼 결국 뭐가 될 것 같아? A가 이거고 A 여집합이 이거야. 둘을 합집합을 해. 합해. 그럼 뭐가 되냐? 이 전체가 되죠? 그래서 전체 집합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았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여집합에 대한 성질들입니다. 만약에 내가 A 여집합이 있어. 그거에 여집합을 하면 이건 뭐겠냐 이거지. A예요. 그죠? 왜냐하면 A가 아닌 거에 아닌 거니까. 오케이? 그지? A가 아닌 집합에 또 그게 아닌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예로 설명해보면 많지. 예를 들어 자연수가 있는데 자연수 집합을 전체라고 했을 때 짝수의 여집합은 뭡니까? 홀수겠죠. 그러면 짝수 집합을 A라고 할게요. 그러면 A 여집합은 홀수인 거 방금 이야기했지. 그거에 또 여집합이야. 그럼 홀수의 여집합은 뭔데? 짝수죠. 그래서 이게 A 됩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여집합에 또 여집합 할 수 있고 또 할 수도 있고 계속 할 수도 있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차집합은 뭐냐면 두 수의 차 할 때 그 차 맞아요. 그래서 기호 자체는 뺄셈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집합에서의 차는 하는 방식이 좀 달라. 알았지? 그러니까 A 차집합 B라고 하는 건 A에서 B를 빼내라 이건데 생각해봐봐. 자, 기본적으로 집합이 보통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A가 있고 얘가 뭐냐? A에만 있는 거지. 얘는 B에만 있는 거. 얘는 A, B 둘 다 있는 거. 교집합이죠. 이렇게 보통 생겼단 말이야. 물론 없을 수도 있는데 A에서 B를 빼내라는 거 생각해봐봐. 여기 있는 애들은 A에서 빠질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 있는 멤버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야. 보이는 대로 A라는 그 그룹 안에서 B의 멤버들을 빼내서 이거예요. 알았지? 근데 얘네들은 원래 A의 원소가 아니었잖아. 그럼 얘네들은 빠질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누굴 빼야 될까 실제로? A에서 B의 원소들을 빼내라는 건 실제로 어느 원소들이 빠진다는 얘기죠? A와 B의 교집합이 빠진다는 얘기. 알았어? 그러면 A에서 B에 해당되는 애들을 뺐다는 건 뭐 어디가 남겠니?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여? A에서 B의 원소들을 빼내고 남으면 어디가 남겠어? 여기가 남아요. 그래서 B의 원소들을 빼내는 게 남는 건 요거다. 오케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 차집합 B라고 읽는데 A 차집합 B 이렇게 읽는데 그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B 차집합 A는 어딘지 알겠지? 이제 B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중요하다. A 교집합 B를 빼내는 겁니다. 실제로. 알았어? 선생님이 지금 성질 몇 개 적어줄게요. 잘 봐봐.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A 차집합 B를 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이건 무슨 관계일까? A하고 B가. 생각을 해봐봐. A에서 B를 빼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다 가져간 거지. 근데 A에서 B를 빼낼 때 뭐를 빼는 거라고? 교집합을 빼는 거라고. 그러니까 A하고 B의 공통인 걸 빼냈는데 아무것도 안 남았어. 그럼 뭐야? A가 갖고 있던 모든 원소는 A와 B의 교집합이었다는 얘기지. 알았어? 그러니까 머릿속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든 뭐 집합을 예로 생각해보든 생각해봐봐. 저걸 니네가 판단해야 돼요. 저건 뭐랑 어떤 A, B가 어떤 관계인 거지. 알았지?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이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지금 앞에 문제 보다 보면 A가 B에 포함될 때 뭐
A의 개수 구하시오. 이건 무슨 말입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란 말이죠. 그치? 근데 이제 문제가 가면 갈수록 이걸 알려주지 않아. 대신에 A가 B에 포함되는 걸 뜻하는 다른 표현을 줄 거란 말이야. 이게 이거예요. A가 B에 포함된다. 알았지? 같은 말입니다. 알았어요? A가 B에 포함된다. 생각해봐. 이해돼?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면 교집합이 A인 거야. 그래서 다 빼내버린 거지. 알았지? 그럼 한번 진짜 맞는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A에서 B를 빼내봐. 근데 A의 원소가 전부 다 어디에 들어있어? B에 들어있지? 그럼 B를 빼내면 A에서 남는 게 하나도 없네. 오케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A랑 B랑 같다고 해볼까요? A에서 B를 빼내요. 아무것도 안 남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성립을 하니까 A가 B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또 A 차집합 B가 A야. 이건 뭘까? A에서 B를 빼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B가 없을 수도 있겠지. 그지? 또 B가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B가 원소가 있다면 무슨 뜻일까요? 요거 잘 봐. A에서 항상 뭘 빼야 된다? 공통인 걸 빼야 된다. 그런데 아무것도 빼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 말은 공통인 게 얘가 없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얘랑 같은 말은 A 교집합 B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알았어? 그러니까 니네한테 이렇게 알려주면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지. 근데 이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걸 해석해서 찾아내야 돼. 맞잖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걸 이대로 푸는 게 아니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야 된다니까. 이해했어? 그죠? 그런 게 수학이니까 문제를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단어는 보통 영어에서 많이 쓰잖아. 그지? 국어도 그런데 국어는 우리말이니까 해석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지만, 그죠?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우리말, 국어, 한국어를 빼고 나머지는 다 해석한다 표현하자. 우리가 하다못해 뭐 중국어, 일본어를 해도 해석하죠. 수학도 마찬가지거든. 근데 수학도 언어긴 한데 다른 언어랑 좀 다르게 얘네들은 전부 다 기호로 돼 있지. 알았어? 세상에 제일 어렵고 제일 그지 같은 언어지. 그래서 그것들 역시 다 해석을 해야 돼. 알겠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다 보면 지금 1학년 때야 모의고사나 이런 게 쉬우니까. 그런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모의고사나 내신 문제를 만나고 응용 문제를 만나면 전부 다 응용 문제들의 공통점이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혼자 고민하는 연습을 하라고 하는 게 이걸 해석을 언어 그냥 영어나 이런 건 단어를 외워서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잖아. 그지? 그것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결국에는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석을 해야 되잖아. 그지?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런데 물론 수학은 응용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데 누군가 계속 해석을 해주면 내가 스스로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해석하는 방법은 배워야 돼. 지금 배우고 있는 단계고. 그 다음에는 그걸 이용해서 또 다른 모양, 같은 해석인데 모양이 다르게 생겼다고 해서 못 풀면 안 돼요. 이해됐지?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선생님이 말하는 건 이걸 배웠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A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못 풀면 안 된다는 거지. 같은 말인데. 알았어? 생긴 게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 해석하는 방식은 똑같다. 알았어? 이런 식으로 차집합에 관련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차집합에서 거의 진짜 우리 곱셈 공식처럼 외우고 있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얘랑 똑같은 모양이 있어요. 차집합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 오늘 교집합 배웠거든요. 그죠? 얘랑 뭐랑 똑같냐면 이거 모르면 우주 떠나야 돼 이제. 알았어? 이건 꼭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 A 차집합이 나오면 그건 얘랑 똑같아요. 어렵죠 모양이. 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A하고 누구랑의 교집합이지? B가 아닌 녀석들하고의 교집합이야. 그지? 한번 내가 직접 보여줄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줄게. 자 봅시다. 이거는 어디인지 알지? 방금 배웠으니까 여기 A만. 그러니까 순수한 A인 거야. 공통인 거 빼고. 그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얘가 엄청 많지. 내가 친구랑 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 뭐 사탕이 있는데 사탕이 나만 갖고 있는 사탕이 있고 친구랑 나랑 똑같이 갖고 있는 사탕이 있는데 A 차집합 B는 뭐야?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친구만 갖고 있는 건 필요 없고
나랑 친구랑 똑같이 갖고 있는 걸 제외시키고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게 그게 뭐야? 그게 차집합이죠. 그죠?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보세요. 전체 집합 볼게요. A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그죠? A. 그 다음에 잘 봐. B가 아닌 것들이야. 배웠잖아. 비여집합. B가 아니라고. 그럼 그치. B가 아닌 쪽을 색을 칠해 볼게요. B의 여집합을 색을 칠해 볼게요. 그죠? 이해됐지? 그 둘의 뭐야? 교집합. 교집합은 합한 거냐 공통인 거냐? 공통인 거지? 쌤이 지금 빗금 친 두 가지의 공통인 부분이 어딘지 잘 봐봐. 빗금이 크로스로 된 곳이 어딘지 잘 봐봐. 두 개가 동시에 색칠된 부분이 어딘지 보세요. 찾았어? 여기죠? 맞습니까? 이런 데는 다 혼자만 칠해졌잖아. 둘 다 동시에 칠해진 곳이 여기지. 근데 여기가 알고 봤더니 뭐였어? 우리가 배웠던 A 차집합 B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니네 둘은 같다. 항상 같아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걸로 연산이 안 되고 이걸로 바꿔야 될 때가 있어. 봐봐. 오늘 우리가 배운 집합의 연산 세 가지였거든. 아까 연산 법칙. 무슨 법칙 세 가지 있어. 첫 번째가 교환 법칙. 두 번째가 결합 법칙. 그 다음에 쌤이 별표하러 간 거. 분배 법칙. 거기 잘 보시면 차집합 있냐 없냐? 그 연산 안에 없지. 교집합, 합집합밖에 없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얘로 바꿔야지. 얘는 교집합이잖아. 집합의 연산 법칙을 쓰려면 교집합으로 바꾸셔야 돼요. 얘를. 이해됐어? 이해됐지? 쌤이 오늘 이따 줄 그 60문제 그런 게 다 이런 연산 연습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거는 걱정하지 마. 니네한테 바로 혼자 하라고 안 할 테니까. 쌤이 하나씩 해주면서 보여줄 테니까 따라서 해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걸 따라 내가 연산 막 해줄 때 보면서 따라서 이제 해보려면 이게 돼야지.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그거 알아볼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 이게 모양이 좀 바뀐다고 해서 당황하시면 안 돼요. 기억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공식 외우는 애들이 제일 무식한 애들이야. 영어 단어 이런 거 외우듯이 수학 공식을 외우면 근해 공식을 외우는데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그냥 a, b, c로만 외우면 니네 그런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근해 공식을 처음에 배울 때 수학 이거 알파벳으로 외우는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쌤은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야 이게 다 이렇게 바뀌잖아. 그치? 이렇게 바뀌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잘 보면 근해 공식 외우라 그러면 이거 근해 공식 써봐 그러면은 혹시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5고 C는 마이너스 1이니까 2A분의 B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이렇게 써놓고 문제 푸냐? 그리고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하니? 아니잖아. 위치를 기억하는 거 아니야? 2A 할 때 그 A가 요거였어. 그지? 그렇다고 2배 하고 분모에 깔지. 그렇게 기억하는 거야. 위치로. 봐봐. A 차집합 B를 이렇게 바꿀 때는요. 달라진 곳을 봐봐봐. 차집합 기호가 뭘로 바뀌었어? 교집합으로 바뀌었지. 그러면서 동시에 B가 뭘로 갔니? 여집합이 생겼네. 알았어? 두 가지야. 가운데가 뭘로? 교집합으로 바뀌면서 앞에 말고 뒤에 있는 친구가 여집합으로 바뀌었지. 알았어? 그래서 그걸로 한번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봐봐. A, 여집합, 차집합 B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앞에는 두고 가운데를 뭘로 바꾸고?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가 누구로? 여집합으로 바뀐다. 알았지? 그리고 만약에 뭐 이런 걸 만났어요. 그럼 또 이거 나오면 또 원소도 막 찾고 있다. 막 A 찾고 A는 뭐 있겠지. B 있으니까 또 B의 여집합을 또 찾겠지. 그리고 둘의 또 뭐야 차집합을 계산하겠지. 근데 잘 봐봐. A하고 바꿔볼게. 그 다음 뒤에다가 뭐 붙여? 여집합 붙이는데 아까 했어. B 여집합이 있어 이미. 그 있으니까 안 붙여? 아니잖아. 또 붙이면 뭐야? B 여집합이 있는데 걔한테 또 붙이면 뭐냐고 친구들. B였지. 그지?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A 교집합 B였던 거야. 그러니까 연산은 저럴 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변형을 한 다음에 알기 쉬운 모양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얘가 이런 말이었구나 해석하는. 여기 단원이 그거의 핵심이야. 핵심이라고. 그럼 시험에 뭐 나오겠어? 저런 게 나오지. 저런 거 변형하는 게 나와. 근데 저게 시간에 오래 걸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교 시험지를 출력을 해보면 단 한 시험지도 빼지 않고 연산하는 건 나와. 물론 이런 게 하나짜리 안 나오고요. 알았어? 두세 개 섞여 있는 게 나오고. 그지? 집중해. 아니야, 잘하고 있어. 다 먹었어? 너희 건강을 위해서 내가. 다음에 또 무슨 색을 사올라나. 자, 그래서 연산 정리하는 게 시험에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틀리면 눈썹 밀어야 되는 문제가 저런 겁니다. 아셨죠? 근데 틀리지는 않을 텐데 문제는 그거지. 그거 풀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알았어? 지금 교재는 이렇게 두 반이 다른 걸 하고 있지만 내신 대비 때 시험을 보잖아요. 테스트를. 여러분들 똑같은 거 볼 겁니다. 알았죠? 나는 두 반을 따르게 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중에 만약에 못 쫓아오고 쳐지면 거기서 별도로 따로 하는 일이 있어도 두 반을 교재는 다르게 가더라도 쌤이 이제 테스트를 보는 시험지 중에 학교 시험 기출들을 많이 보는데 다른 학교 강남 지역, 분당 지역 막 기출 시험지 많이 보는데 걔네들이 보면 너희도 똑같이 볼 거야. 알았어? 똑같이 보고 점수 전체 등수 매겨서 내신 대비 때문에 반 바꿔버리고 막 잘하는 친구들은 올려주고. 알았지? 점수가 무조건 올릴 생각으로 여러분들 수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올리고 싶은 생각이 있을 테니까. 알았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 알았어? 그게 이제 성질, 개념 5에 있는 성질은 방금 쌤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게 기본 개념 전체예요. 그래서 거기 대표 유형만 얼른 후다닥 볼까요? 대표 유형 2번 봅시다. 대표 유형 그냥 여기만 후다닥 보고 얼른. 자, 봐봐. 원소를 직접 찾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쌤이 미리 연산 법칙 같은 거를 뒤에 나오는 드모르간의 법칙도 있는데 그거를 먼저 잠깐 보면 이거는 단원일 따로 있을 필요는 없는 거라서 이 책마다 달라가지고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은 이거는 이름을 알아두는 게 좋고요. 이거는 이 제목은 모르더라도 뭐냐면 이거야. 잘 봐봐. 이거 모르면 연산 못 하거든요. 전체의 여집합이에요. 전체. 방법이 쉬워. 잘 봐. 이 여집합이 안으로 들어가. 알았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해됐지? 괄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대신에 그냥 들어가면 안 돼. 이 교집합이 뒤집어져. 반대로. 알았지? 이런 룰이야. 그치? 룰이기 때문에 요거대로 따라줘야겠죠. 물론 이것도 증명은 됩니다. 그림 그려보면 이거 똑같아요.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은 똑같아. 방법이 그거라니까. 여집합을 안에다 넣어. 대신에 가운데 연산을 어떻게? 뒤집는 거야. 그 여기는 뭘로 뒤집히겠냐? A 여집합 B 여집합으로 바뀌면서 얘는 뭘로 뒤집히겠어? 교집합으로 뒤집히는 거야.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A 차집합 B의 잘 봐. 전체 여집합인 이거 못 가. 물론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보여요. 보입니다. A 차집합 B를 그려보고 색칠해보고 그게 아닌 곳을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연습해야 되니까 해볼게. 우리 이거는 어때? 이거 뭐 그건 플러스로 바뀌냐? 아니야. 연산 법칙은 무조건 교집합이랑 합집합 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쌤이 아까 뭐라 했어요? 여기다 적었던 건데. 별표 치라고. 중요한 거. 목숨 걸으라 한 거. A 차집합 B가 뭐였어? 혹시 그 사이에 외웠니? A 교집합 B에 뭔 집합 이렇게 살짝 얼버무리죠. B에 뭐? 그렇지. 그죠? 좋아요. 그 다음에 밖에 이게 있네. 알았어? 그럼 방금 배운 대로 해볼까요? 어떻게 돼? C가 들어간다. 들어가 보자. A 여집합이야. 그 다음에 C가 들어가려고 봤더니 두 개네. 어떻게 했나고?
그렇지, B야. 그 다음에 들어갔으면 가운데는 무조건 뒤집어야 됩니다. 알았어? 이렇게 바뀌는. 여러분들 연습해야 되는 게, 주말에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자, 그게 이제 전부 다 그런 애들인 거고. 그 다음에 유제 4번. 여기는 지금 밑에 27쪽 유제 4번을 보면, 유제 4번에 보면 좀 요 모양이 있죠. 이거는 이름이 원래 있는데 교과서에 나오는 이름은 아닌 거라서 뭐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 근데 우리가 이제 소통하기 편하려면 알아두는 게 좋죠. 지금 모양 한번 봐볼래? 모양이 좀 어떻게 돼 있어? 모양은 똑같지 않아? 하나는 A 빼기 B, 하나는 B 빼기 A 빼기 A 형태지. A 차집합 B하고 B 차집합 A가 있는데 그들을 합쳐놨죠. 이렇게 생긴 모양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실제 수학 용어입니다. 얘는 좌우 대칭으로 지금 차집합이 되어 있죠. 대칭 차집합이라고 불러요. 알았어?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직관적으로 생긴 대로 한 거야. 그냥 대칭. 그지? 차집합이 대칭으로 생겼다. 그럼 얘는 두 가지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 친구랑 똑같은 표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 얘는 도대체 어딘가? 야, 한번 해보자.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자. 봐봐. 여러분들도 직접 칠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머릿속에 넣어야 돼. 할 때마다 하지 말고.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의 합집합이야. 자, A 차집합 B부터 해봐. 이거 어디야? A 혼자였지. 그지? A 차집합. 그 다음에 B 차집합 A는 B 혼자야. 근데 둘을 합치래. 그럼 이거네. 그죠? 합집합이니까 그냥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칠할 수도 있지만 또는 다른 방법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에서 뭐가 빠진 듯한 느낌 아니야? 공통 부분이 빠졌지. 어디서? A, B를 합한 전체에서 가운데가 빠진 모양이잖아. A랑 B를 합한 걸 뭐라 그래? A. 합집합 B라고 불러. 거기서 둘의 공통인 걸 어떻게 해? 뺀 거야. 그러니까 둘이 같은 말이야. 알았지? 둘이 같은 말. 그 다음에 차집합을 어떻게 바꾸더라? 아까 준서가 잘했는데. A 교집합 B의 여집합. 요거. 그 다음에 합집합의 B 교집합 A.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면 전부 다 같은 말이다. 요 그림. 아셨죠? 이렇게 되는 거고. 참고로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야기 해줄게요. 참고로 책에는 안 나오는데, 책에 안 나오는 건데 알아둬야 되는 게 있어. 이거를 자, A 하트 B를 이렇게 연산해라.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알았지? A랑 B가 있으면, 알았어? A,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나눗셈 뭐 이런 기호랑 똑같은 거지.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야. 이건 문제마다 다르니까, 알았지? 가운데가 네모가 될 수도 있고 별이 될 수도 있어. 어쨌든 A 하트 B를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만약에 조용해. 자, 가끔 이렇게 시리가 대답을 하고 있어. A 하트 B를 하고,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랑 그거랑 C를 한 거야. 집합 3개.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어쨌든 외우긴 해야 돼요.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알았지? 벤 다이어그램 그려줄 테니까. 3개짜리는 어떻게 그리는 줄 아냐? 기본 모양이. 별거 아니야. 방사능 모양. 보통 기본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집합 3개가 있으면 생각을 해봐봐. 그 셋이 다 갖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둘만 갖고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 그게 다 여기 있지. 알았어? 자, 그러면 이거 증명은 쌤이 짧게 해놨어. 영상 만들어놨으니까 그거는 카톡에 올려줄게. 알았지? 봐봐.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어디가 색칠되냐면은 기억하기 쉬워요. A만, B만, C만 갖고 있는 원소에다가 셋 다 가지고 있는 원소가 칠해집니다. 알았어? 실제로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3개짜리는 이렇다. 알았어? 요거. 대칭 차집합이 이런 뜻이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뭐 뒤에도